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규 세무사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 시작하기. 자, 시험 문제랑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회사 등록하고 이런 게 가끔 나온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고 자주 출제하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기본적인 세팅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데, 자, 실기시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래요. 자,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인데, 자, 앞쪽에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자, 회계 1급에서도 충분히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난이도의 차이는 있어요. 자, 근데 몰라서 못 푸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물론 당연히 그렇죠. 근데 하는 방법을 모르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부가가치세와 그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색달라요. 부가세는 그냥 조회하는 화면 정도만 나왔었는데 얘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입력하고 신고서하고 부속서류를 만드는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 특히나 원천징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 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초창기 때는 의욕이 넘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안 했던 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시면은 뭐 일반 전표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나 혼자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죠? 자, 부가가치세. 자, 부가세가 뭡니까? 이거부터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이론에서도 했고, 회계 때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동해서 실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국세입니다. 자, 국세는 어디다 내는 거? 국가에다가 내는 거. 내가 신고해서 내는 거. 자, 근데 내가 신고해서 내는 건데, 뭘 신고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의 메인 매출인데, 자, 기본적으로 그렇죠. A라는 사업자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건을 요렇게 팝니다. 자, 그리고 돈을 줘요. 자, 이 물건이 100원짜리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비자는 얼마? 110원을 준다. 아니, 난 지금까지 10,000원 냈는데요. 자, 그러면 10,000원 받았으면은 거기는, 그렇죠. 부가세를 안 받은 게 아니라 10,000원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먹는 거는 9,000원 좀 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000원이 조금 안 되는 것만큼 부가세로 부담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부가세 별도로 받아요. 어디는 부가세를 안 받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어쨌거나 받은 거에는 그냥 굳이 표시를 한다, 표시 안 한다 뿐이지, 결국은 부가세 별도로 받는데 그냥 물건 가격이 좀 더 비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간. 자, 이때, 자, A라고 하는 데는 매출이 100이고, 자, 부가가치세 10원만큼 받아놨던 거는 어디에다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한다. 자, 그러면 요거 회계 처리 어떻게 했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일반 전표와 메인 매출 전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전표 입력이에요. 전표 입력인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왜? 일반 전표는 여러분들, 자, 회계 처리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손익계산서 아니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죠. 자, 메인 매출 전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부가세 신고서는 그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없이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만들자라고 나온 게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하고 일반 전표하고 뭐가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회계 처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회계에서 배워서 알다시피 어디로 들어가? 손익거래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하지만 부가세 신고서도 한 큐에 같이 만들 수 있게 만든 게 메인 매출 전표. 이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그리고 이 물건 그냥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자, A라고 하는 사람은 요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은 전부 다 뭐? 공제가 되어야 된더라. 자, 왜? 부가세는 전 단계 매입세 공제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네가 물건을 팔면서 상대방한테 10%만큼 더 뜯어다가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는데 요걸 다 납부하지 말고, 자, 얼마를 납부해라. 그렇죠. 네가 만약에 물건 매입이 자 50만큼 매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 너도 돈으로 얼마 줬을 거냐? 55원을 주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예요? 자, 10원에서 5원만큼을 차감하고 5원만큼 납부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딱딱 매입과 매출이 정확하게 대비되느냐? 아,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간을 잘랐어요. 기간을.
자, 1월 1일부터 자, 6월 30일까지, 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을 두 개로 나눠서, 야, 그냥 복잡해. 요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 그냥 요 6개월 동안 발생한 매입, 그냥 퉁치고 납부해. 자, 7월부터 12월까지 이때 발생한 매출, 이때 발생한 매입, 퉁치고 납부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사온 거는 6월 달에 사오고, 요 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팔았는데요. 이랬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과세 기간은 두 개로 나누기는 했지만은 어떻게 매입 매출이 매치가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과 요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을 전부 다 신고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부가세 신고서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주 목적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걷어들이기 위함입니다. 근데 야, 네가 그 6개월 동안에 발생한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써봐. 자, 이동안 발생한 매입이 얼마인지 써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똑같은 매출이라 하더라도 뭐 일반적인 과세 매출이 있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영세율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입 같은 경우에도 자, 물건 사올 때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도 있고 세금 계산을 안 받은 것들도 있고 뭐 이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원천에 따라서 약간의 좀 구분은 좀 해놨습니다. 근데 결국 매출, 매입에 대한 거, 매출 10% 더 받은 거에서 네가 매입할 때 뜯긴 거 5%, 거기에 대해서 10%만큼 공제하고 납부한 이게 답니다, 이게. 이거를 어떻게 신고서 그 복잡한 양식에 기입하느냐, 이제 요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럼 이거 굉장히 심플할 것 같은데, 자, 양식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 볼 때는 굉장히 복잡한데 몇 번 보시다 보면 눈에 많이 익어요. 아, 그래, 커다랗게 그냥 매출, 매입. 자, 매출하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는지 신용카드로 누가 와서 긁어갔는지 요거에 따라서 구분할 줄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입 매출 전표할 때 여러분들 전부 다 뭡니까? 유형 배웠죠? 유형. 과세냐, 카드 과세냐, 현금 과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되는 게 달라진다. 결국 매입 매출 전표는 일타쌍피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장부는 장부대로 만들면서 부가세 신고서도 조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그 만들어 놓은 메뉴다 생각하시면 된다. 별다른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만 잘 하면 부가세 신고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아서 잘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대한 문제지. 자, 부가세 신고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잘 활동. 이건 뭐 내비두고 그냥 쭉 거래 내역을 보면서, 이게 중요해요. 거래 내역을 보고 공량식인 부가세 신고서에 얘가 여기를 넣을 줄 아느냐 모르느냐 요걸 물어봐요. 이해하시죠? 거래 내역 쭉 주어집니다. 이거를 공량식에서 자, 요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요거.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는 한 장이에요. 자, 근데 공무원들이 딱 부가세 신고서를 봤을 때 뭐가 궁금하겠어요? 아, 예를 들어서 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게 뭐 1억 원치라고 하는데 1억 원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 1억이야, 100군데 1억이야, 이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뭐 뒤에 보시면은 상세한 내역들이 나와 있죠. 요걸 부속 서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부가세 실기는 두 가지예요. 부가세 신고서를 말 그대로 수동으로 만드는 거, 그게 좀 배점이 큽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상세한 백데이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가지고 내요. 이렇게 해서 10점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부가세 신고서 수동 작성, 그 다음에 부속 서류. 됐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서 자, 이동해서 한번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제4장, 자, 부가가치세 실무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자, K랩 부가세 프로그램은 커다랗게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첨부해야 할 부속 서류,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같은 비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서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수동으로 작성하는 문제, 거래 내역을 보고서 매입 매출 전표를 끊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그냥 공량식에다가 얼마나 잘 넣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일반 과세자인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해당 사항이 없고 법인을 전제로 합니다. 나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부가세 신고서 작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커다랗게 부가세 신고서가 나와 있죠. 자, 얘를 한번 좀 불러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시고 전산세무 2급 가셔서 회사 코드는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있죠. 자, 위테크놀로지 요리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그 프로그램은 전부 다 아마 요 회계관리 쪽이 많이 조금 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등록하는 것도 배웠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부가가치다라고 하는 거, 요 화면에 조금 익숙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부가가치세 3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잘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안 쓰셔도 되고요. 자, 맨 위에 나와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게 이제 메인이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시작해서 부가세 2라고 나와 있는 요건 전부 다 부속 서류예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시작해서 한 10몇 개 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커다랗게 이거 너무 하나하나 다 알 줄 알아야 되느냐. 결국 신고서 수동으로 만들 줄 알고 요 부속 서류 만들 줄 알고. 근데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자, 부속 서류를 이게 내가 이런 신고가 들어갔을 경우에 어떠한 부속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를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행인 거는 수업 목적에 있어서는 뭐를 작성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찾아가지고 넣으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그게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됐죠? 자, 부가세 신고서 먼저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고, 자, 보시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일반과세, 간이과세 나와 있는데, 자, 간이과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입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달라요, 양식이. 하지만 얘는 안 나옵니다. 자, 일반과세자인 법인을 기본으로 한다. 자, 그리고 기간 자체가 몇 기냐? 자, 법인 사업자는 몇 번 신고하죠? 4번 다 신고하죠. 원칙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2개 과세 기간이지만, 자, 어쩔 수 없이 예정, 확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4월 25일 1기 예정 신고 기간, 자,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를 1기 확정 신고 기간.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있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라고 안 주어지고 2기 예정 신고,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기간 자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7월부터 9월까지를 2기 예정 신고, 10월부터 12월까지를 2기 확정 신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뭐예요? 1기 확정 신고를 하는구나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보시면 커다랗게는 이렇게 해요. 지금 이거 핑크로 되어 있는 게 매출입니다. 매출 전부 다.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매입이에요. 커다랗게는 매출과 매입 두 가지. 자, 요 합계 볼까요? 9번 합계. 자, 요걸 뭐라고 해요? 요거를 공급가액이다 이런 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내가 물건 판 거,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거 이렇게. 자, 요 합계 금액이 얼마? 거기에 세액이다라고 하는 건 통상적으로 10%가 붙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영세율 뭐죠? 수출하는 재화라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외화 획득에 도움되는 것들은 영세율 되겠죠. 자, 그리고 예정 신고 때, 지금은 확정 신고인데 쭉 입력하다 보니까, 갑자기 2월달 영수증이 튀어나온 거예요. 자, 2월 세금 계산서. 자, 그럼 2월달 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냥 1번 란에 포함시켜가지고 응급수자 넘어가 볼까? 요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분은 당연히 확정 신고 때만 발생될 겁니다. 그죠? 4월부터 6월까지를 신고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2월달에 튀어나왔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려고 엔터를 쳐봤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옆에 보시면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은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입해서 불러오는 방식 이렇게 택합니다.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12번 마찬가지. 매출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에 대한 예정신고 누락분 옆쪽 화면에서 입력하셔서 불러오는 방식이다. 자, 부가세 신고서에는 앞장은 여기까지만 나와요. 왼쪽에 요까지만 나오고 요건 뒷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매출하고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러오시면 된다. 대손세액가감이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런 게 있고요. 자, 이번엔 매입. 자, 매입의 기본은 뭡니까? 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만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물건을 사오면서 세금계산서 안 받았지만 부가세를 부담한 게 확실해요. 이렇다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 요 두 가지는 구분이 됩니다. 요거는 구분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은 1억인데 매입도 1억 원이었네? 그럼 뭐야? 장사 헛장사 있니?
아, 일반 매입은 1,000만 원이고 고정자산 매입한 게 9천이 있었어.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자, 12번 마찬가지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요. 자, 13번에 나와 있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자, 그 다음에 위쪽에 2번에 보시면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두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건 누가 발행합니까? 물건을 판 사람이 발행을 하죠. 자, 그런데 자, 물건 판 사람이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자,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번 란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기입돼 있으면, 자, 요거는 무슨 뜻입니까? 요건. 자, 위에도 1,000이라고 할게요. 자, 위에 나와 있는 1,000만 원은 내가 정상적으로 물건 팔고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얘는요, 아, 내가 원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발행 안 했더니 매입한 사람이 지가 작성해서 보내온 거. 자, 그럼 세무서에서 볼 때는 요게 만약에 금액이 있으면 상당히 안 좋게 볼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쪽에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여기 만약에 500만 원만큼 요렇게 있었고 여기에는 50만 원 이래요. 자, 일반 매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큼 있었고 얘가 100만 원만큼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요건 아시죠? 그 0을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치는 방법도 있고, 자, 1을 하고서 플러스 누르면 3개씩 나오는 거. 요건 아실 겁니다. 요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볼게요. 물건을 사오면서 내가 1,000만 원만큼 세금 계산서 1,100 주고서 받은 거. 얘는 뭐예요? 내가 550 주고 매입을 했는데 상대방이 뭐 세금 계산서 발행을 안 해주는 바람에 내가 작성해서 보낸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찬가지 예정신고 때 누락했던 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14번이 뭐냐면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건 아니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 500만 원 입력하려고 보면 안 써집니다. 자, 그럼 안 써지면 어디? 옆에. 자, 보시면 14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아, 세금 계산서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뭡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도 만약에 200만 원, 이렇게 20만 원 하시게 되면, 자, 220만 원 신용카드로 긁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모품을 사고서 220 긁었대요. 근데 요건 자체가 갖추어지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220 하니까 어디? 여기 220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나중에 한 가지씩 설명드릴 겁니다. 자, 16번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딱 치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이 또 바뀌어요.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만큼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있겠죠. 자,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 아시죠? 불공.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위에 1,0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 중에는 접대비와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500만 원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아, 그럼 어차피 요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을 거니까 위에다 쓰지 말아야지. 요게 아니라 위에는 쓰기는 다 써요. 일단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냐, 영세율 세금 계산서냐,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 세금 계산서냐 구분하지 않고 일단 다 기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를 못 받는 거는 밑에서 이런 식으로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에서 특히 불공이라고 선택하시면 위에도 반영되고 밑에도 반영되고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수치 매입 매출 전표에서 유형만 잘 판단하시면 알아서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매입 매출 전표 문제고 부가가치세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했죠. 요거를 수동으로 작성할 줄도 아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래서 매입 매출을 보시면 커다랗게 매출 과세가 있고 영세가 있고 그것도 세금 계산서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거냐. 4번은 뭐죠? 4번? 부가세가 과세가 되긴 되지만 증빙을 발행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요거 14번 건별로 처리했던 게 전부 다 일로 들어가 있는 거죠. 되죠?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음식점에서 그냥 생현금 매출이에요. 자, 상대방한테 자, 신용카드 아니에요. 현금 줘요.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릴까요? 아니래. 그냥 가져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아, 난 부가세 굳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현금으로 매출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그렇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부가세는 누가 납부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납부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받아서? 소비자한테 받아서. 내가 그래서 이걸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4월부터 6월까지 내가 이렇게 매출이 발생해서 부가세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거 퉁치고 90만 원만큼 납부할게요.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200만 원, 2천만 원만큼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아,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건 이만큼이지만 그냥 신용카드 발행 안 하고 현금으로서 이렇게 받고 매출한 게 이만큼이구나. 자, 그러면 매입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 돼요? 안 되죠. 현금 매출은 이런 식으로 부가세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물건 사오면서 세금 계산서 받은 것도 아니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긁은 것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고 그냥 현금 받았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이론 실기 여부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저는 실기 강사니까 자, 실기 쪽에서 뭐가 아, 이런 식으로 증빙 발행 안 해도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는구나. 자, 증빙 없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자, 이렇게 지금 290만 원만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몇 가지 빼주는 게 몇 가지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이에요.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원래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할 때는 세무서에 가서 그냥 신고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별도로 세무공무원들이 다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 형태로 신고받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자, 신고 잘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10,000원만큼 이런 식으로 빼줍니다. 전자 형태로 하게 되면. 근데 1년에 2번만 빼줍니다. 확정신고 때만. 자, 54번에 나와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는 이건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개인 사업자만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나마 2016년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양식에 남아 있는 거죠. 혹시라도 시험 문제에 이번 문제에 한해서는 법인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지금은 2015년도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거 전자세금계산서 한 건당 발행할 때마다 200원씩 공제를 해줘요. 자, 4월부터 6월까지, 잠깐만, 이렇게 없는 거 돼 있네. 다시. 자, 지금 4월부터 6월까지 세금계산서 발행한 게 지금 1,000만 원이죠. 근데 요게 예를 들어서 10건이었대요. 100만. 그리고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습니다. 나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래요. 그리고 지금은 2015년도랍니다. 이런 경우에는 10건 곱하기 얼마란 얘기예요? 자, 200원씩 해서 2,000원씩 이렇게 공제해 주는 게 있었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다라고 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아까 불러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되죠. 자, 밑에 보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다라고 하는 것들, 자, 요것도 마찬가지 개인 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요거는 매출보다 매입이 더 큰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요게 1,000만 원, 100만 원 하시고 일반적인 매입이 2,000만 원과 200만 원 요러시면 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러면 환급 나오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정신고였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건 요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면 환급이 얼마가 됩니까? 150이 되죠. 이 얘기예요. 1월부터 3월까지 장사를 해봤더니 그때도 매출이랑 매입이랑 비교했을 때 매입이 더 컸어요. 마이너스 5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4월부터 6월까지 장사를 해보니까 이때도 매입보다 매출이 더 적었어요. 자, 그럼 결국 예정 때 환급 안 나왔던 거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같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을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21번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도 해당되고 자, 22번 같은 경우에만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아까 위에는 뭐다? 예정신고 때는 환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간에 해당되고 자, 지금 22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는 얘기예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이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리시면 이제 가산세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산세가 이렇게나 많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전부 다 알아둬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중에 한 5가지 내지는 한 6가지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커다랗게 설명한 건 요겁니다.
자, 결국 뭐란 얘기예요? 거래 내역을 보고서 여기에 어디에 맞게 입력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매출에서 어려울 건 생각보다 없어요. 과세 영세 구분할 줄 알고 칸에 맞게만 넣으시면 되니까. 여기서 조금 신경 쓰실 거는 현금 영수증과 그냥 영수증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과 그냥 영수증. 자, 현금 영수증은 3번 란이고 일반적인 적격 증빙이 아닌 경우에는 4번 란이에요. 자, 3번은 뭐예요? 카드 과세, 현금 과세. 얘는요, 건별이죠. 요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매입 같은 경우에 구분할 줄 아시는 거 좀 중요한 거는 공제를 못 받는 세금 계산서라 하더라도 10번이나 11번 란에 전부 다 기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서 16번 란에서 빼주시는 거. 요거 하나만 좀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요것만 잘하시면은 반은 된 거다 정도 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장 보시면은 자, 1번 사업장 명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조금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긴 해요. 자, 뭐냐면 자, 위에 보세요. F8에 보시면은 사업장 명세다라고 한 게 나와 있죠. 자, 근데 보시면 아다시피 부가세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 우리 사업장이 자가냐, 타가냐, 그 다음에 건물이 몇 층이고 면적이 얼만큼 돼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경비. 자,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얼마냐라고 하는 것들, 뭐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문제, 어디에서 작성하는지는 일단 알고는 계셔야겠죠. 이런 걸 내라고 하면 이쪽에서 그냥 작성하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자, 과세, 그 다음에 영세, 뭐 등등 매출에 대한 것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매입 매출에 대한 내용인데, 자, 1번. 자, 뭐예요? 11번 과세죠. 먼저 여러분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매출이냐 매입이냐 먼저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증빙에 따라서 구분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물건을 팔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렇죠. 11번 과세죠. 거기에 입력하면 여기 불러오는 거예요. 됐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유형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가 달라지고 매출이냐 매입이냐 구분하면 당연히 여기냐 밑에냐가 달라지겠죠. 이거는 11번.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카드 과세, 현금 과세. 그래서 17번 과세, 22번 현금 과세.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면 여기에.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내역을 보고서 여기에 입력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거래 내역 보면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매출이네 매입이네 11번이네 17번이네 이게 나와야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는 어느 칸에 들어갈지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죠? 자, 그리고 저기 과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기타 볼게요. 자, 그 네모표 있죠? 거기에 네 번째, 신고 대상 기간에 발생한 매출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거래나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 거래 등을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현금 매출이다. 그러니까 생현금 매출이에요. 현금 영수증 발행한 건 3번이고 아무것도 발행 안 한 경우에는 14번 건별로 처리하며 이쪽에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 공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간주 공급 이론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자, 뭐 있죠? 그렇죠.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폐업 시의 잔존 재화, 또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죠.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그렇죠, 시가대로 과세하는 것들. 자, 그거 이쪽에다가 기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영세율 중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느냐 기타냐. 자, 위에 뭐냐? 뭡니까?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5번 란. 그 나머지 직수춘 전부 다 6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나머지 뭐 예정신고 누락분 이쪽에 한다, 대손세 가감은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매입 쪽에 보면 매입 표에 보시면은 자, 세금 계산서 일반 매입,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인데 거기 일반 매입 쪽에 당구장 표시 있죠? 주의. 54번 불공 항목은 여기에 반영된 후에 여기나 10번이나 11번이나 반영된 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이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죠. 위에 넣긴 넣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번 빼주는 형태로. 그것도 뭐 나머지도 한번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공제 세액 중에서 여러분들 조금 좀 어려운 것들 몇 가지가 있었죠. 그죠? 기타 공제 매입 세액 중에서 자, 지금 신용카드 받은 것만 설명드렸는데 의제 매입이니 재활용 폐지원이니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그때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특히나 밑에
재고 매입세액이나 변제대손세액이나 외국인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기껏 나오면 의제 매입세액이나 재활용 폐자원 요 정도 나올 거예요. 요건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요 중에서 뭐가 없어졌다? 전자세금 계산서, 세액공제는 없어졌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과표명세다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설명드리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요거 조금 돼서 이제 기회가 될 때 그때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설명하면은 조금 너무 어려워요. 일단 지금은 부가세 신고서가 요렇게 생겼고 거래 내역에 따라서 어디에 이렇게 넣으면 되는구나. 이제 요걸 위주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과표명세는 지금 설명드리기 조금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장 보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 및 계산서 합계표다 이렇게 나와요. 자, 모든 거래가 요거밖에 없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신고서 딱 들어왔어요. 공무원이 봅니다. 이 사람 환급 신청했구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얘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1,000만 원어치 매출이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대한 거지라고 하는 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한 장인지 10장인지 그 다음에 어디하고 거래한 건지가 궁금해요. 그죠? 자, 요랬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부속 서류가 어디냐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세금 계산서 합계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아까도 마찬가지 4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매출이냐 매입이냐 구분을 해요. 매출이냐 매입이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요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까지 등등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거는 상세한 내역이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그 장세한 내역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분, 그 다음에 종료일 이후에 전자분. 그래서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상세 내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 요것도 마찬가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없다. 자,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것만 알아두세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두 번째, 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주로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으로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되는데, 얘를 수동으로 작성하는 문제는 사실상 안 나온다. 근데 실무상 보시면은 너무나도 많이 제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근데 전자 형태로 주고받았죠. 그랬을 경우에는 얘를 제출할 의무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면 전자로 주고받고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국세청에서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러한 거래를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를 별도로 신고해 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합계표를 제출 안 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지만, 자, 전자 형태로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계산서 합계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앞에도 여러분들 이런 게 그냥 있구나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램 세팅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자, 이번 시간에는 뭡니까? 자, 부가가치에 대해서, 자, 신고서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커다랗게 매입과 매출에 대한 내용이고, 자, 이러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넣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 주로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실무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 요즘은 전자 형태로 많이 전환됐기 때문에 요거 제출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이 되면서 그 중요성은 많이 떨어졌어요. 됐습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 기타의 첨부 서류 중에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제 여기부터 조금 좀 나와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습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